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제가 아마 중3, 고1 때 뭐 이렇게 설명회 하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2년 이렇게 훌쩍 지났는데 아무래도 글쎄요, 2년 동안 내신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어머님들도 약간 그런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퍼센트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남은 것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내년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전반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1, 2학년 동안 했던 것 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어떻게 준비할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희는 좀 성적을 올리는 거를 최우선 목표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 결과가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바로바로 잘 나타난 경우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모두에게 다 이렇게 제가 막 의사될 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은 게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체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몸으로 고생한 것만큼 또 자기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좀 본인의 실력으로 좀 남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수원수투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내신을 치르면서 이게 3학년 수능까지 잘 연결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대치동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아서 이제 결과도 좀 괜찮은 경우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요즘 몇 년 동안 분위기를 지켜봤을 때 대치동의 입시 결과가 좋은 게 뭐 때문일까, 어떤 거에서 이제 대치동의 입시 결과가 좋게 나올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1, 2학년 때 공부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학교 때 선행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 선행 많이 해서라고 하기에는 내신 치러보면 중학교 때 한 게 별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막상 좀 이렇게 찐하게 공부하는 거는 1, 2학년 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 2학년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그게 좀 체력적으로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시험을 보는 그런 태도가 좀 잘 길러졌기 때문에 이제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1, 2학년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3학년 때는 다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다 열심히 하니까 이제 상대평가에서 등수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1, 2학년 때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저 어릴 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계시고.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대치동 아이들이 생각보다 3학년 때 공부 많이 안 합니다. 아예 안 한다까지는 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합니다. 내년에 겪어보시면 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주변에 이런 환경으로 좀 체감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치동 아이들이 생각보다 3학년 때 공부 많이 안 해요. 대치동 입시 결과가 좋은 이유는 1, 2학년 때 공부 많이 한 걸로 어떻게 해보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 공부 많이 한 것처럼 3학년 때까지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3학년 때 공부를 많이 안 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서 이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학교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있고, 근데 작년, 재작년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는 1학년 때 내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아이들이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올려보려고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제가 느낄 때는 2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약간 반포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그렇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내신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접고 이제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주변 애들이 그러면 자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다 안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또 있기도 하고, 또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 나름대로 이렇게 안 해도 잘 볼 수 있다. 수투가 약간 그런 과목이기도 해서요. 안 해도 좀 잘 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좀 편하게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올려야 되는 아이들도 약간 그런 분위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는 2학년 2학기가 항상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분위기가 1, 2학년 때랑은 좀 달랐다. 그래서 2학년 말을 항상 제가 어머님들이나 아이들한테도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시기로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분위기가 풀어지면 이걸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애초에 지금 연초부터 제가 가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2학년 2학기 되면 학교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고 거기에 영향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3학년 분위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2학년 말의 분위기를 어떻게 잘 유지를 할 건가, 요거를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아이들도 좀 그런 거를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3학년 때 어떻게 할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요 얘기부터 잠깐. 사실 이거는 좀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여태까지의 공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결산은 가볍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따지면 더 많이 오른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화목반하고 수토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반하고 수토반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적인 등급을 좀 내봤어요. 왼쪽이 화목반이고 이제 오른쪽이 수토반인데, 화목반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3.2, 평균 3.2면은 뭐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골고루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1학기 때 지금 2.1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성적이 1등급도 많이 나왔고 뭐 2등급도 꽤 나왔고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수토반이 조금 덜 오르기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토반에서 좀 성적이 오른 아이들을 제가 화목반으로 옮겨서 약간 그런 요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적 오른 게 화목반으로 집계가 되다 보니까 좀 덜 오른 걸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머님들한테 제가 중3, 고1 때도 설명회 할 때는 거의 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를 수능 1로 생각을 한다면, 약간 수능 1이라는 게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 등급으로 수능을 등급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모의고사 1, 2학년 성적은 100점을 제외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수준에 가깝고요. 모의고사 1등급 맞았어도 의미 없고 4등급 맞았어도 별 의미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1등급 맞았어도 3학년 때 1등급 나오는 거 전혀 아예 아니고, 4등급 나왔어도 3학년 때 1, 2등급이 못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 모의고사는 진짜 100점 빼고는, 100점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100점 빼고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잘 봐도 못 봐도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의고사는 별 가치가 없는데 이제 내신 등급은 조금 가치가 있다고 느껴서, 수능 1을 목표로 하려고 그러면 내신을 몇 등급 정도 받아야 될까를 생각하면 현재 대치동 내신에서 보통은 3등급 정도는 맞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3등급 초반 정도 맞으면 수능 1이 가능한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3등급 후반이나 4등급은 2등급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내신에서 3등급 후반이나 4등급이 나오면 수능에서 2등급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을 보통 저희는 합니다. 그리고 뭐 1, 2등급이 나오면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하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치열함의 정도가 약간 다르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는 저학년 아이들한테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3등급 초반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목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이후에 말씀을 좀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수능 1등급은 한 3등급 초반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고, 지금 3학년 때는 아시겠지만 그 상대평가 과목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하나? 그러니까 확통을 3학년 때 하는 경우는 2개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확통 3학년 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신경 쓰는 아이가 많지는 않으니까 3학년 때 수학을 기준으로는 미적분 한 과목이 남아있는 상태고, 수학도 거의 이제 상대평가가 끝났고 아마 나머지 과목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내신 성적을 바꾸기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크게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내신을 성적을 따는 도구가 아니라 내신을 통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현실 인식을 똑바로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현재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가볍게 내년에 수능 등급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1년 동안 많은 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한다 그러면 1, 2학년 때 모의고사로는 진단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1, 2학년 때 치렀던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그 예상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저는 정확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뭐 한 2등급이나 3등급 초반이 나오고 계시면 뭐 1등급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1등급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현재 내신 등급이 3, 4등급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2등급 수준이고 이걸 더 올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뭐 사실 너무 이렇게 단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 1년이 또 짧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고3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오히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1년이라는 큰 단위를 버텨내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단기 집중은 하겠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실 좀 잘
컨트롤을 하면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집중력이 부재해서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모자란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본인의 스케줄이나 그런 멘탈을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더 많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수능 1등급 정도를 지금 뭐 내신 등급이 4, 5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맥락이 제 생각에는 1, 2학년 아이들보다 3학년 아이들이 공부를 더 안 하는 분위기가 요즘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11월 말, 그러니까 수능 가까워지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아서 근데 아마 뭐 작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연말이 되면은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친구들이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대세라는 게 생기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은 이제 대형 강의를 듣는 거를 선호하니까 학생들이, 예전에는 그런 대형 학원들이 거의 재종 형태였기 때문에 재수생이 듣는 수업이었는데 대치동 아이들은 또 수준이 높으니까 고3 학생들이 재수 학원의 1타 강사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잘못은 아닌데 약간 그게 유행처럼 되다 보니까 그 연말에 기말고사가 남았는데 약간 내년에 수능 수업 뭐 들을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내년에 스케치를 가볍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몰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국어는 누구 듣고 수학은 누구 듣고 이런 커리 짜고 수강 신청, 그러니까 시간표 짜는데 시간을 엄청 쓰더라고요. 관심도 그쪽으로 다 쏠려 있고.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를 잘 못하는 수준까지 작년, 재작년도 매번 그랬었는데 거의 준 대학생처럼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좋다고 느껴지진 않고, 그리고 이게 내년에 이런 분위기로 만약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대형 위주로 수업을 수강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문화, 그러니까 수강 신청도 그렇지만 이제 공강 시간과 수업 시간이 나눠져 있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대형학원 갔다가 공강 시간에 독서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이게 대학교에서 중도에서 강의실 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 겪어보시게 되겠죠? 아마 요즘 3학년 애들이 그래요. 준 대학생의 문화를 이미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공부에 크게 방해다. 그래서 친구 많은데 안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친구가 소수로서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면서 뭐 밥 먹고 카페 갔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대학생처럼 행동을 하는 분위기가 요즘 있어서 사실 저는 요즘에 그 3학년 분위기가 1, 2학년보다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요즘 뭐 컨텐츠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평가받고 오픈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약간 공부가 아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상 뭘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자료 좋대, 뭐 어떤 거 해볼까? 그러고서 사실 뭐 아시겠지만 당근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어떻게 소화를 하겠어요? 그리고 다 나중에 파는 그런 형태가 생기는 건데, 대표적인 경우들인 거거든요. 이제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자료 컬렉팅 하는데 관심이 쏠려가지고 공부하는 척 하는 분위기가 요즘 저는 있다고 느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미리 말씀드려야 이후에 대응을 좀 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게 경험해보기 전엔 잘 모르는 부분인데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들이 그 하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이 아니에요. 상위권 학생들이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준비가 됐다 이거죠. 올해도 제가 지금 단대보고 학생 고3들 수업하고 있는데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분위기를 너무 망친다는 거죠. 자기는 어차피 서울의대 뭐 이 정도는 쉽지가 않고 웬만한 의대 갈 점수는 나오니까 인조이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주변 애들이 같이 영향받아서 같이 공부 안 하고, 사실 고3은 스트레스가 많은 학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주변에 유혹이 있을 때 그걸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분위기를 망치는 게 상위권 아이들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요즘은 저는 고3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그 내신을 안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내신을 해보니까 내신은 그 가능성이 없어 라고 판단을 하는 아이들이 많고 동력이 좀 약한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퍼지면서 아이들이 내신 공부는 사실 고통스럽고 하기가 싫으니까 별 의미도 없다고 느끼고,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내신이랑 수능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런 좀 지역적인 문제가 잘 안 나온다라는 거랑 시험 범위의
제약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는 약간의 교과외를 좀 내는 경우도 있어요. 명확한 부분은 이렇게 제약이 있으니까 못 내겠지만 약간의 교과외나 예전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던 것을 좀 이렇게 섞어서 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신 공부를 하려면 사실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지엽적이고 더 마이너한 것들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리고 계산 연습도 훨씬 많이 필요하고 반복이나 이런 그 오답 과정, 그러니까 좀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을 많이 해야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수능은 그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이 떨어지고 나이스하고 어떤 그 범위를 딱 제약해두는 형태의 문제들만 다루다 보니까 더 접근성이 뛰어난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 할 맛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그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게 되는데, 사실은 좋은 공부 패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맞냐, 어떤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교과 외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경계선상에 있어서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묻지 않더라도 알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버리는 분위기가 요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제가 좀 뭐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한번 풀어줬을 때 그걸 다시 잡을 수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위주의 공부 문화가 이렇게 퍼졌을 때 자율적인 공부를 추구하는 건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굉장히 극소수고, 그런 아이들은 이미 최상위권일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이거는 뭐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죠. 저는 제가 교육과를 나왔는데 저희 교수님들한테도 자발적인 학습자는 없다, 자발적인 학습자는 유니콘, 상상의 동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인데, 근데 대형 학원이라는 그 모델 자체가 자발적인 학습자를 가정하고 있는 모델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3학년 때도 1, 2학년 때 내신 텐션을 좀 유지하는 게 공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다양한 퀄리티와 자료와 이런 거에 노출되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에 비해서는 공부를 전혀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직접 해서 자기 걸로 하나라도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막 10개, 20개의 자료를 보면서 비교하는 데만 좀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내년을 생각했을 때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저는 친구 많은 데는 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얘들 3학년 때 관리형 독서실 많이 다니는데, 관리형 독서실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친구 많은 데는 안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들이 많이 가는 데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같이 가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학원 시간표 같이 맞춰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고3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상담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상담이 말이 좋아서 상담이지, 이게 친구들이랑 그 노닥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많으면 그럴 만한 여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은 얘 상담, 내일은 제 상담, 오늘은 내 상담,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엄청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한두 명이랑 같이 다니는 거를 권하고 친구 많은 데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윈터나 기숙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게 다 저는 윈터 간다 이러면 놀러 간다 라고 듣거든요. 그래서 참 왜냐면 그런 정보를 어디서 들었을까? 제 간대, 약간 친구로부터 보통 들어서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부 외적인 다른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부는 시험 범위를 약간 넘쳐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기는 해서, 아이들이 내신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수능형 문제만 딱 나이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바르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내신을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이제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너무 극단적인 그런 방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올바르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 이제 내신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수능을 생각하면, 수능에서도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는 변별력을 주는 수단
중에 이제 주요한 것이 계산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어가지고 시간 싸움을 하거나 정확도를 위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많이 필요해서 이제 내신의 방향성이 이제 수능의 방향성과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수능이 내신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이제 아이들이 나 내신 던지고 이제 수능만 할 거야, 이게 좀 그 현명한 행동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게 내신이라는 게 점수를 따지는 못하더라도 3학년 때 미적을 만약에 선택한다고 하면 1, 2학년 때 전체 학생들이 듣는 거에 비해서 미적은 선택 과목이라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인원이 줄어들게 된단 말이죠. 많이 줄어들면 거의 절반까지 줄어드는데 뭐 적게 줄어들어서 한 80% 유지된다고 해도 등급을 따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3학년 때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적절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 3학년 등급을 잘 받아도 학점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걸로는 크게 변화가 없고, 사실 3학년 때 등급을 잘 받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는 등급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내신이라는 게 반복이나 어떠한 그 지역적인 부분이나 계산력이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좀 강제로 겪게 하는 기회다 보니까 그 1학기 내신을 좀 기회로 삼아서 공부를 하는데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뒷부분에 아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학년 때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미적을 기준으로 수원수투 미적 이렇게 세 과목을 해야 되는데요. 수원수투 미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제가 지금 오늘은 일단 미적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 다 잘해야 되겠지만, 수원수투 뭐 대략은 아시겠지만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략은 아시겠지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전체 30문항이 나오고 전체 30문항이 나오고 여기가 22문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8개, 여기가 74점이고요. 여기가 26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그래서 비중이 이쪽에 더 높습니다. 얘네 뭐 수원수투 절반으로 나눠도 37 이렇게 되니까 미적분보다 수원수투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리고 약간은 이런 건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최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게 미적분보다는, 선택 과목보다는 이제 수원수투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이고, 여태까지는 주로 수투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22번이 주로 이제 수투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3학년 때 이렇게 세 과목을 해야 돼요. 3학년 때 이렇게 세 과목을 해야 돼요. 자, 1, 2학년 때 수원수투를, 특히 2학년 때 수원수투를 내신을 거쳐서 열심히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사실 2학년 때 대치동에서 내신을 거친 아이들은 기본은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수투는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은 해요. 기본은 해요. 근데 이제 미적분은 3학년 때 내신을 대부분 학생들이 안 하니까 미적분은 수원수투에 비해서 기본도 못 합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이거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수원수투는 2학년 때 강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시켜버리니까 보통 2학년 때까지 내신 학원을 거의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수투는 기본은 해요. 잘하건 못하건 그래도 2점, 3점짜리 문제는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정도는 하고, 이제 거기서 더 잘하면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쌓아 올리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적은 3학년 1학기에 잡혀있는 학교가 많으니까 이제 미적분을 3학년 때 내신을 하는 경우가 극소수니까요. 그러면은 사실 잘하는 애들은 원래 잘했던 거고, 나머지 애들은 사실 3학년 때 미적분을 제대로 내신을 해야 여기랑 동등한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데, 이제 3학년 때 미적분을 던지면서 이만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 못하게 되고, 그리고 미적분이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수투 합친 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그러니까 약간 이게 배점상 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아마 이건 선택 과목이니까 기하나 확통 이런 걸 고려해서 배점이나 문항수가 이렇게 고려가 된 건데, 그냥 학습량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0, 10, 10도 말이 안 돼요. 얘가 더 양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뭐 얘네 둘이 합친 것보다 얘가 많거나 같아야 학습량에 비례하는 문항 수나 점수가 되는 건데, 이제 미적분이 양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3학년 때 미적 안에 미적 양 많아. 그리고 미적은 수원수투는 우리가 내년에 3, 6, 9 이런 식으로 3, 6, 9 수능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수원수투는 3월 달부터 전범위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적은 9월 달 돼야 전범위로 출제가 됩니다.
미적은 9월달 돼야 전범위로 출제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앞부분부터 이렇게 점차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 미적을 하니까. 그래서 9월달 돼야 전범위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9월달쯤 돼야 얘를 안 한 대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안 돼 있는 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표가 나요. 근데 미적분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9월달쯤 돼야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큰일 났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제 사실 좀 잘 안 먹히는 편이긴 한데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양이 많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자꾸 가느냐. 미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요. 손이. 이거 하기 싫어. 자꾸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미적은 계산 많고 3학년 때 내신 하기 싫고 그리고 어차피 많이 안 나오고 배점 적고 최고난도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수원수투 쪽으로 자꾸 손이 가게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적을 자꾸 우선순위에서 미루게 만드는 환경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냥 학원 입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조장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대형 학원은 수원수투를 팔아야 더 많은 학생들한테 팔 수 있거든요. 이건 공통이고 얘는 미적분이면 선택이니까 확통이랑 기하 선택자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메인 상품으로 파는 쪽이 아마 이쪽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미적은 일단 심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넓은 과목이라서 어렵게 하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드랍될 거고 쉽게 하면 상위권 아이들에게 만족이 안 돼서 이거는 약간 본인에게 맞는 클래스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죠. 인원수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미적이 그래도 대치동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사실 전국 단위로 보면 확통이 제일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기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기하는 강의하시는 분도 몇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 미적을 알게 모르게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서 계속 더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현재 존재하고요. 내신을 안 해서 그래요. 제 생각에는. 내신을 강제로 2학년 때 시켜야 미적을 할 텐데 3학년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강제성이 떨어져서 이제 미적을 잘 못하게 되고 그리고 킬러 문제를 맞추고 싶으니까 미적분 킬러는 30번인데 보통 엄두가 안 나면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못할 것 같아. 이런 포기를 하게 되는데 얘는 약간 할만해 보여서 할 것 같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손이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맥락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 근데 저는 이게 좀 안 좋은 공부 습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가나형 시절에는 최고난도 문제가 30번 미적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합쳐지면서 지금 현재 수능 체제로 들어오고 나서는 최고난도 문제가 22번 수투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말은 미적분 30번 킬러가 예전에 비해서 쉬워졌다는 뜻이고 실제로 미적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쉽다. 이거는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보통 이제 저희나 그 선생님들도 야, 가형 만점은 타고나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야, 지금 미적은 다 맞을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공부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불필요한 감점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적분이 예전에 비해서 쉬운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환경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점수를 따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미적 내신을 좀 하자. 그러니까 계기로 삼자는 거죠. 그거를 기회로 그냥 미적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기 싫은 공부를 좀 이렇게 지독하게 하는 느낌으로 미적을 좀 하자라는 게 제가 아이들이나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후에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학년 때도 1, 2학년처럼 하는 게 일단은 목표고요. 1, 2학년 때처럼 공부를 시키는 게 목표고요. 사실은 아마 1, 2학년 때처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내부의 울타리 안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의 목표고 3학년이라고 이제 막 대형 1타 가면은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저희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걔네가 뭐 새로운 거 하면 다 따라해요. 새로운 거 하면 다 따라해요. 그래서 거기만 아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 그거고 사실은 이제 예전에 막 엄청 인터넷 없고 막 이럴 때는 이렇게 소수만 아는 비기 같은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거보다는 저는 공부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죠.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좀 오히려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프린트 못 넣었는데 나중에 넣었어요.
사실은 원래는 제가 이걸 그 목표로 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작년, 재작년 제가 지금 한 그 요번 교육과정 들어서 계속 3학년 맡고 있는데 계속 한 반으로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균일한 아이들이 계속 모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3학년 인원이 보통 대형에 많이 뺏기다 보니까 엄청 많지는 않아서 두 반 이상 꾸리기는 좀 어려웠어서 이번 교육과정 들어서 제가 계속 3학년 할 때는 계속 단일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올해는 제가 목표가 두 반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목반도 3학년으로 가고 수토반도 유지를 해서 이제 각자의 레벨에 맞게 이제 수업을 두 반을 진행을 해서 3학년을 가고 싶다, 이게 올해 목표였는데 아무래도 내신을 하기 싫어 하다 보니까 지금 2학년 2학기쯤 돼서는 조금 수토반의 이탈자가 좀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내년에도 단일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원래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릴 때는 화목반 따로 수토반 따로 3학년 가려고 이제 그때까지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토반 인원 유지가 조금 잘 안 돼서 그래서 수토반이 화목반으로 아마 옮겨주는 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원래 수토반은 반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3학년 과학이나 국어 강의가 유난히 많아서 수토반이 인원 유지가 잘 되더라도 저는 아마 월금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월금 따로 반을 구성하기에는 조금 이제 2학년 2학기 들어서 조금 이탈자가 있는 편이라 화목반으로 통합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화목반으로 얘네를 붙이려면 실력을 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수투 들어와서는 화목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더 어렵게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어떻게 제가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 중간고사 끝난 지 한 2, 3주 됐잖아요. 사실은 조금 아직 분위기 안 잡혔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약간 그게 또 방해 요소가 저희는 많이 있어가지고 뭐 학교 행사도 유난히 많았고 이렇게 수학여행이나 뭐 축제나 뭐 이런 게 자꾸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길래 참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언제 분위기가 잡히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요번 주쯤부터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은 2학기 기말을 저는 조금 빡세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력을 끌어올려야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화목반으로 애초에 오셨거나 아니면 화목반으로 그 전에 반이동이 된 경우는 잘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수토반에서 화목반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얘네가 같이 수업을 해도 될까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뒤에 아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수토반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관리를 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냥 일단 옮긴다고 이렇게 나몰라라 하면은 좀 뭐 대형이랑 다를 바도 없고 좀 제가 그래도 1, 2학년 가르친 입장에서는 뭐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화목반으로 옮길 때 좀 뒤처지지 않게 그리고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뒤에 있으니까요. 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저희 화목반 지금 레벨은 제가 뭐 준심하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보통은 그 내신 기준으로 한 2등급 정도에 맞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기준으로 2등급 정도에 맞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목반 수업을 잘 소화한다고 생각하면은 수능 1등급에는 무리가 전혀 없는 거죠. 내신 기준으로 2등급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수토반에서 화목반으로 이렇게 합친다고 했을 때 뭐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수업 레벨을 낮추기에는 또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어쨌든 동일한 수능 1등급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수능 1등급으로 끌어올릴까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화목반의 수업 레벨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수토반 인원을 거기에 따라 올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그러면 화목반으로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화목반이 내신 반이냐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내신 관리가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1, 2등급 나오고 전교 몇 자리 이렇게 등수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그 수시를 쓸 만한 상황은 또 아니지도 않을까. 뭐 각자의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신이 잘 나와도 아쉽습니다. 이게 또 잘하면 잘하는 나름대로 이렇게 수능은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내신이 요 학교 써야 되나 약간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반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내신 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신 점수를 목표로 해서 이제 수시 쓰자 요 컨셉의 반은 아닌데 근데 내신은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내신을 던짐으로써 보통 이제 말은 정시에 집중한다라고 해가지고 내신에 불필요한 거를 안 하고 정시에 집중하면 더 효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막상
보통 이게 하는 애들은 다 하고 안 하는 애들은 다 안 한다고, 내신을 안 하는 애들은 수능 공부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을 좀 신경을 쓰자, 약간 의식을 해가지고 그 컬이나 순서에 따라서 하기 싫은 것도 좀 해가면서 하자. 그래서 내신을 기회 삼아서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게 저희 반의 일단은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형 학원에 대해서 글쎄 아이들이 요즘 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뭐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좀 개별적으로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남들이 대형을 많이 가는데 이제 대형을 꼭 가야 될까? 가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면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대형에 대한 호기심이나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별로 궁금함 없는데,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러면 굳이 생각 없으셔도 상관없고, 근데 나 거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라는 마음이 있으면, 남들 다 가는데 나 안 가도 괜찮을까? 가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봐야 된다. 그래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함이 있으면 가봐라. 근데 뭐 나 별 생각 없어, 그냥 내 공부 할 거야 라는 생각이면 뭐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약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보지 뭐 이 느낌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 게, 이게 1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1년을 계획을 할 때 그래도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앞에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앞에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사실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 고3 지금 1, 2주 남았잖아요. 참 이게 뒤로 오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렇게 뭘 해야 될까를 엄청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3월달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대형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면 이제 한번 가봐라. 그래서 겨울방학 때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애매하게 그냥 적당히 괜찮아 이런 느낌 말고, 이거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정리할 건지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따져서 3월달에 좀 판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올해 제가 고3 지금 거의 끝까지 왔는데, 작년에도 비슷하게 얘기해가지고 다 대형 보냈거든요. 다 대형 가보라 이렇게 한 명 빼고, 한 명은 자기 학원 많이 다니는 거 싫어한다고 그냥 하나만 다닌 아이가 있는데, 걔 빼고는 나머지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궁금하면 가봐야 된다고 해서 다 보냈거든요. 한 명, 그러니까 아예 안 다니는 한 명, 그 다음에 겨울에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한 명 빼고 다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지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았던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실 맞으면, 뭐 제가 이렇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으면 계속 가면 됩니다. 맞으면 계속 가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군중 심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가니까 그냥 나 그냥 뭐 어차피 딴 데 갈 것도 없는데 그냥 유지나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해서 여기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유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하시고, 그리고 시점도 뭐 1학기까지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여름 이후에 합류를 할 건지, 그러니까 겨울에 잠깐 갔다가 여름 이후에 뭐 문제풀이반을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판단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올해 아이들을 기준으로는 아예 안 다니는 한 명, 그 다음에 처음에 겨울에 다니고 지금까지 유지하는 한 명 빼고는 다 3월 달에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대형이라는 게 뭐 조교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전제하고 굴러가는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자율성은 저도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라서 자율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형의 포커스는 사실은 그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약간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개인이 요구하는 부분이랑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다수를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 교사의 수업 방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첫 번째는 많은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초반에는 개념 수업을 불필요하게 또 많이 해야 돼요. 초반에는 또 개념 수업을 불필요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동네 아이들은 좀 어려운 수업을 선호하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선호하는 수업은 사실은 과하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더 어려운지가 그 강사의 인기랑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아이들은 또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을 가고 싶어 하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생각을 좀 해서 이 수업의 방향성과 난이도나 이런 게 나랑 맞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좀 막연하게 여기 붙어 있으면 실력이 늘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좀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겨울 이후에는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2개 들었으면 하나를 할 건지, 아니면 그만할 건지, 아니면 계속 할 수 있을 건지, 소화를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얼마 전에도 지금 고3 어머님들하고 제가 상담 전화하면서 어머님들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런 얘기는 모셔서 하고 싶었는데 와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대신 전해드리자면, 겨울방학 때 대형 가서 시간 낭비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냥 기출이나 한두 번 덮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출을 2학년 때 수원수투 내신하면서 다 했거든요. 근데 기출이 이게 한 번 본다고 자기게 되는 경우가 잘 없어서, 어쨌든 3학년 수능도 기출을 토대로 뭔가 새로운 걸, 그러니까 온고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걸 토대로 쌓아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기출에 대한 학습이 완벽해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시중 교재로 나오는 거 아니면 컨텐츠로 나오는 그 모의고사나 문제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기출 학습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학년 겨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넘버원 행동 중에 하나가 기출인데, 이제 보통 이런 외부적인 것들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를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못하면 못할수록 뒤로 가면 더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쫓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겨울방학 때는, 그러니까 저희도 기출 쪽에 포커스를 일단 맞출 거기는 한데, 대형을 가시려면 겨울에 가야 된다. 근데 대형을 만약에 안 가실 거면 사실 기출 학습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면 후회는 안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겨울방학 추천안은 이런데요. 일단 저희를 유지하신다고 전제를 하고, 화목이죠. 저희는 주 2회니까. 그래서 화목으로 저희 수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대형을 하나 듣거나 인강을 하나 듣거나 이런 쪽을 권해 드리는데, 저희만 하는 아이들도 매년 한두 명씩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 판단이 가능하니까, 사실은 웬만하면은 제가 GSM 단독으로 하는 거는 넣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그게 저희 입장에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좀 판단을 하려면 안목이 생겨야 되니까 경험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인강이나 대형을 하나 추가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저희가 일단은 미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대형 쪽이나 인강 쪽에서 수원수투를 메인으로 하는 수업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대형 수업이 주로 주 1회더라고요. 저의 가치관으로는 주 1회 미적은 하면 안 되는 수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적이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둘 중에 하나죠. 주 1회 미적은 모든 내용을 다 아는 애들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기초만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게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매년 이제 요구사항들이, GSM 3학년 때도 계속 다니고 싶은데 주 1회 해주면 안 되냐. 근데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데요. 미적을 하려면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미적을 하려면 주 1회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는 미적을 성의 있게 해주는 거를 1번 가치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주 2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수학을 주 4회 까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주 3회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쪽에서 미적을 2번을 하고, 그다음에 수원수투 수업을 1회 정도 하는 거는 이래저래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대형 쪽에서 수원수투 수업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학생회랑 상담을 하셔서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강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인강을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강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인강으로는 못할 것 같다. 그럼 현강을 들으시는 게 낫기 때문에, 근데 현강이 또 시간 낭비가 은근히 있어서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 이러면 인강 쪽으로 해도 괜찮고요. 저는 사실 둘 중에서 인강을 더 추천해. 어차피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자기 공부 습관으로 가야 돼요. 그게 불가능한 목표라고 해도 방향은 그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대형보다는 인강이 더 자기주도의 요구치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어떤 걸 더 추천하냐 그러면 저는 인강이기는 한데, 인강은 또 나는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 힘들어 이러면은 대형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거는 겨울방학 얘기입니다. 저희는 겨울방학 때는 미적만 하려고요. 겨울방학 때는 학기 들어가면 수원수투 할 건데, 겨울방학 때는 미적만 하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격차가 좀 나 있는 상황이니까. 수원수투에 비해서 수원수투 지금 1년 했는데요.
그죠? 수원수투 지금 2학년 때 1년 했는데 미적은 뭐 선행으로 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겨울방학 때는 미적을 좀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다른 것도 해야 된다. 수원수투의 수업을 인강이든 대형이든 하나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겨울방학에는 이쪽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 시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퀴즈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문자 받아보시면 A 시험지가 있고 B 시험지가 있으니까 A 시험지가 좀 비교적 쉬운 시험지이고 B 시험지가 이제 어려운 시험지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 3학년 내신으로 갈 때 A, B를 다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이제 3학년 내신을 좀 성실하게 하면서 이제 수능에 도움이 되게 할까. 그리고 3학년에는 추가되는 게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을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3학년 때는 1, 2학년이랑 다르게 모의고사 연습을 좀 시키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A, B의 컨셉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연간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겨울에는 저희는 미적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약간 조율을 할 건데 처음에는 미적 100만 하고 그 다음에 약간씩 그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할 건데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제 1학기 동안에는 이제 미적을 더 많은 포션으로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원수투를 공통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수원수투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연습을 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개념 수업이 아예 없지는 않을 텐데 뭐 1학년, 2학년 때처럼 개념 수업을 아예 메인으로 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겨울에 수원수투를 한 번은 정리를 할 거니까 저희가 여기서부터 수원수투를 다시 할 때 아주 처음 하는 것처럼 개념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니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3월달, 5월달부터는 수원수투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월달 여름 이후로는 또 수원수투의 비중을 좀 늘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2학기 여름 2학기 지나서는 이제 저희가 반반 혹은 이제 모의고사 형태에 맞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시험 보고 해설하고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수업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비중에 맞게 가겠죠. 반반보다는 수원수투 쪽에 더 메인을 두고 가기는 가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1년의 계획은 그렇고 일단 겨울에 미적만 한다라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됐고 학기 중 들어갔을 때는 수원수투도 하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저희가 겨울에 대형 갔다가 이제 다 정리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도 수원수투를 봐주니까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인강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안을 제가 2개 드렸는데 GSM이랑 대형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3월 달에 이걸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대형이랑 조합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은근히 대형에서 쏟아지는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소화가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낼 필요도 없다. 자료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희도 자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모자라서 공부를 못하는 시대가 전혀 아니고 당근만 들어가도 자료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자료 말고 자료 작년 거 재작년 거 써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도움되는지를 기준으로 3월 이후에 유지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형은. 인강은 저는 웬만하면 중반 이후까지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인강에 대한 습관이 잘 잡히면 도움이 되게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겨울방학 때 인강을 했는데 괜찮았어. 반응이 나 이거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면 아마 내신 기간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강은 1년 내내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고 뭐 어떤 거를 듣는지는 저희랑 좀 상의를 하면 아이한테 도움이 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요즘은 욕심 내게 되잖아요. 막 이 사람 수업 자료도 보고 싶고 저 사람 수업 자료도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한 명 것만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많이 욕심내면 2명 한 명 것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도 자료 내고 숙제 내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년에 대한 계획은 그렇고 3학년 때는 이제 내신을 저희가 하겠다고 한 거지만 이제 점수에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내신보다는 아무래도 내신은 도구죠. 내신은 수능을 대비시키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1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모의고사가 369 수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69 수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중간에 뭐 4월 모의고사나 7월 모의고사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사실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4월, 7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뭔가를 특별히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큰 시험이 369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저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369 수능에 있어서 바뀌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기 때문에 미적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적분 진도는 369의 진도 범위를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은 9월 달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더 할 수도 있어요. 올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은 유난히 오래 해서 거의 10월 달까지 했고 올해도 9월 말 10월 초까지 미적분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늦지 않나 싶고 저의 목표는 일단 9월 달까지 끝내는 거라서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에 미적을 진행할 때 미적에 대한 1년 커리는 저는 9월 모의고사를 맞춰서 9월 모의고사를 목표로 진도를 나갈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뭐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거나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있죠. 1학기 때 미적분 내신이 끝나잖아요.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미적분을 2학기로 이렇게 밀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1학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4학점이면 3학점만 1학기 때 하고 1학점을 2학기로 밀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학기 때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약간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많은 학교가 1학기 때 미적분이 끝납니다. 근데 미적분이 1학기 때 끝나면 미적분 진도가 1학기 때 끝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적분 진도는 9월 달까지 끝내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학기 때 만약에 미적분 진도가 안 끝나서 미적분 시험을 못 보냐 그거는 제가 따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뒷부분 내용을 조금 시험 기간에 따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서 시험은 볼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 이제 충실하게 꼼꼼하게 하는 그 큰 계획은 저는 9월 달까지 미적을 보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표를 넣어 드렸는데 약간 흐려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면 공통이 있고 미적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공통은 저희가 겨울방학 때 제가 수원 수투 공통 수업을 못하지만은 숙제는 내려고요. 겨울방학 때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수원 수투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 기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 1학기 때도 했고 기출 학습했는데 해도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겨울방학 때 저희는 기출을 일단은 수원 수투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라서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겨울에 하는 거는 수원수투 수업은 못하지만 수원수투에 대해서 기출문제로 숙제를 내겠다. 그래서 뭐 그거는 관리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뭐 기출문제를 위해서 추가로 시간을 내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1년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수원수투는 숙제만 내고 관리는 그러니까 수원수투 숙제 관리만 할 거고 이제 수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은 3월 달까지는 미적분에 올인을 할 거고 저희는 겨울방학 때는 실력 정석을 쓰려고요. 지난 여름에 제가 수업을 했는데 숨막힘 라우드로 수업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교재로 보통 이제 실력 정석을 사용하고 있고 보통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면 맞아요. 그래서 실력 정석 같은 게 하기 싫어하는 교재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거 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력 정석으로 수업을 할 거고 그 내신을 대비해서 좀 이렇게 기본 문제 많이 풀려서 방학 때 공부를 좀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실 겨울방학이 짧진 않죠. 겨울방학이 긴데 미적분이 양이 많아서 겨울방학 때 다 끝내기가 빡빡합니다. 그래서 숙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어쨌든 중요한 컨텐츠니까 겨울방학 때는 미적분 시험하고 공통시험을 둘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공통을 아예 안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수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겨울방학 때 수업을 안 한다는 얘기고 숙제도 낼 거고 기출문제 풀릴 거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공통 부분에 대한 모의고사 풀릴 겁니다. 공통 부분에 대한 모의고사 풀려서 어쨌든 3월 대비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1학기 내신으로 연결이 되니까 미적분 보통 우리가 내신하면 A, B 하는데 겨울방학 때는 A만 하게 될 것 같아요. B를 다루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는 시험 A만 미적분 컨텐츠로 다루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기로 들어가게 되면 학기 중부터는 중간고사가 있긴 하지만 중간고사는 이제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중간고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중간고사보다는 육모에 좀 더 집중을 할 겁니다. 육모에 더 집중을 할 거라서 이제 육모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학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교재는 이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간 정도 난이도로 문제 보고 있는 게 이제 어삼시사라는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저희가 좀 필요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문제들은 좀 프린트로 구성을 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 들어갔을 때는 점점 비중을 높여가면서 이제 수원수투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시작을 할 거고, 이거는 강의가 아마 추가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실력 정석이랑 마플 시너지로 어쨌든 기초를 한 바퀴 돌리고, 이제 3월 달부터는 내신 난이도로 미적분을 하겠다. 2학년 내신 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 고난도나 이렇게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수준으로 이제 패스파인더 교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끝나는 교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너기출이라는 교재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 그 기출 교재인데, 공통, 그러니까 수원수투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 할 때 쓰잖아요. 겨울방학 때 너기출 수원수투를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겨울방학 때 미적 기출을 볼 만한 여건은 아직 안 되거든요, 실력이. 그래서 겨울방학 때 기본을 돌리고 이제 내신 들어가면서 이제 내신이랑 같이 그 미적 기출 문제를 풀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미적은 겨울에 기출을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한 바퀴 돌리고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학기 들어갔을 때는 미적분 A 시험 보고 여전히 똑같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미적분 B를 시험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미적분 B는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숙제로 내고 저희가 해설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들어갔을 때는 공통뿐만 아니라 미적분도 좀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까지는 그 풀모의고사라기보다는 수원수투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3월 달부터는 풀모의고사를 종종 보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풀모의고사를 보는 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은 약간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꽤 부담되는 일입니다. 30문제 하나 보면 그거를 100% 소화하기가 꽤 힘들어요. 일주일에 모의고사 2개 보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3개 보면 과해요. 이건 후반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3 아이들도 뭐 이렇게 완전 완성된 그런 아이들 빼고는 모의고사 3개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2개, 그러니까 많이 보면 3개, 4개 이상 가면 너 100% 체한다, 소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2개가 꽤 많은 걸로 생각하고, 3개면 진짜 많다. 1개면 적죠. 1개면 적은데 이제 2개가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의고사가 3월 달부터 일주일에 2개씩 봐가지고 12월 달까지 쌓이면은 오답이 이만큼이고 그거 다 소화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좀 약간 조율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신을 어쨌든 끼워 넣었으니까 내신 컨텐츠랑 모의고사 컨텐츠를 적당히 섞어서 이제 부하가 적절한 선에서 걸리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신이 목적은 아니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의고사 컨텐츠를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뭐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9월 이후에는 저희도 다 그 실전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가 일단 완성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대략적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이 얘기를 먼저 할까? 제가 약간 사진으로 가져와서 약간 흐린데, 그 수능 등급 컷, 즉 교재 그 프린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프린트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있어요 이거? 있네. 수능 등급 컷인데 2022, 23, 24 이렇게 되는 거죠. 미적 기준으로 첫 번째 게 1컷, 두 번째 여기가 1컷, 1컷인데 88, 84, 81이니까 사실 조금씩 어려워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낮아졌는데 어차피 이건 뭐 상대평가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좀 어려워지면 뭐 나만 어려워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1컷이 80점대 중반에서 걸리고요. 2컷이 70점대 중후반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뭐 매년 난이도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작년이 조금 예외적인 해잖아요. 작년에 수능 뭐 이렇게 킬러 문제 배제 뭐 이런 이슈가 있었었기 때문에 작년이 조금 예외적인 해라서, 이 전 수능을 봐도 보통 1컷은 84에서 92 요 사이거든요. 한 문제당 4점이니까 얘가 2개, 얘가 4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개에서 4개, 그러니까 한 3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84, 80, 92 이러면은 약간 이렇게 레인지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사이 값을 잡으면 88 정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전을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88이 저 학교 다닐 때도 1컷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옛날부터 그랬다고 보시면 되죠. 한 3개 정도? 3개 정도를 생각하면 1컷이 잡히는 거죠. 조금 더 어려우면 84, 조금 더 어려우면 80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데 뭐 이례적이죠. 70 몇 대까지 1컷이 내려간 적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보통은 이제 80점 중반
정도면 1컷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컷이 70 몇 점대인데 76, 75, 73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70 중반 정도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4점짜리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5개 틀리면 8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6개 틀리면은 76이니까 6개나 7개 이 정도 생각하면 되죠. 6개나 7개, 6개나 7개 이 정도 생각하면 되죠. 이게 그 수능에서 몇 개 정도 틀려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2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킬러 내지는 준킬러로 생각하는 문제의 수가 보통 7개. 네. 보통 7개. 이게 그 수원수투가 1번부터 22번까지인데 15번까지가 객관식이고 16번부터 22번까지가 주관식인데 보통 그 유형의 마지막 부분을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15번이 어렵고 22번이 어렵고 이런 패턴인 거죠. 그래서 22번까지가 수원수투, 23번부터 30번까지가 미적인데 그러니까 어디가 어렵냐.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해년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뭐 13번이 어려운 해도 있고 막 이렇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객관식 마지막 2개, 그 다음에 수원수투 주관식 마지막 2개, 그 다음에 미적분은 객관식에서 어려운 문제가 얘가 객관식 마지막 번호입니다. 28번. 네. 28번이 마지막 문제고 29번이 이렇게 2개가 마지막 문제로 이렇게 총 3개 정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씩 바뀔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30번보다 28번이 더 어려워 막 이런 예상도 있어서 뭐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여태까지의 흐름상으로는 주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사실 킬러라고 부르거나 준킬러라고 부르는 것이 뭐 나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는 킬러는 하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보통 빡빡하게 잡으면 킬러 3개, 뭐 좀 더 잡으면 5개, 좀 더 잡으면 7개 이런 식으로 뭐 약간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뭐 한 7개 정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킬러 내지 준킬러를 7개 정도로 잡으면 7개를 다 틀리면 다 4점이잖아요. 7개를 다 틀리면 72가 되는 거예요. 72가 되는 거예요. 72면은 높은 확률로 3. 높은 확률로 3. 76이 2컷이니까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 높은 확률로 3. 근데 보통 다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객관식이 있으니까 찍어서 맞추는 게 하나는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어쨌든 다 틀렸다고 가정하면 72가 떠서 3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킬러라고 해서 킬러 틀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킬러 뭐 30번 틀리면 되지 라고 하면 1등급이 88이면 30번 하나 틀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죠. 보통은 22번 30번 틀려도 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틀려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풀려고 다른 거 한 2-3개 틀리면 어차피 손해니까 다른 거 시간 써서 정확하게 맞춰라,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킬러 문제 안 하면 되잖아, 버리면 되잖아, 뭐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킬러 준킬러 다 틀린다 그러면 사실 안 되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일단 다 맞추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를 다 맞춘 다음에 이제 킬러 7개 중에서 뭐 6개, 5개, 4개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까지 줄일 수 있으면 1 나올 겁니다. 한 3개 정도까지 줄일 수 있으면 1 나올 거고요. 한 5개 정도까지 줄이면은 2가 넉넉하게 나오고, 요즘은 조금 1컷이 낮아서 80이나 84로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5개 정도면은 높은 2나 낮은 1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배경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당 4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몇 개까지 방어할 거냐. 보통 상위권 아이들 경우는 한 3개 정도까지 방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한 5개. 7개 다 틀리면 좀 그러니까 한 6개 정도 선에서 방어하면 이제 2가 넉넉하게 나오고, 이제 2에서 몇 %까지 들어가느냐가 또 정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게 좀 정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어려운 거는 만약에 이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뽑으면 아마 22번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보다는 수원수투에서 공통으로 최고 난이도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7개를 정복하는데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거를 먼저 배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를 먼저 맞추고 나머지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때그때 시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3개를 일단 제껴야 됩니다. 예. 요거를 일단 제껴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정복을 하는 거죠. 나머지를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 22, 30 정도를 배제를 일단은 하고, 그러면 이제 14, 21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28, 29 이런 거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적분이 요즘은 할만하게 출제가 돼서 할 수 있는데 이제 공부량이 부족해서 저거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했을 때는 미적분 시간을 좀 투자를 많이 하면 21, 28을 오히려 얘네보다 먼저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쟤네를 먼저 맞추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15, 22, 30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더 맞춰서 1등급을 받을 거냐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뭐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약간 이제 고3이 되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좀 이렇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학년 아이들이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보통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게 불안해서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불안하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보통 이게 우리의 공부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불타는 공부 있잖아요. 막 빡집중, 불타는 공부. 저는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렇고 그거는 영화야, 만화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꿈이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1년에 하루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현실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현실은 일기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기장인데 일기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쌓이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막 불타는 공부로 막 역전승, 물론 역전하는 거를 꿈꾸고 그런 일이 간혹 있죠. 근데 그거를, 이게 로또 맞을 거를 기대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로또 맞으면 좋지만 어쨌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뭐 괜히 그러니까 불안해 한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인가, 그러니까 하루하루 할 일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하면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도 좀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약간 좀 그런데, 저 고3 몇 년째 하고 있어서 고3 어머님들 특징이 뭘까라고 한다 그러면 저랑 통화하시면서 몇 번 우세요. 고1, 2 어머님들 잘 안 우시거든요. 화내죠. 고1, 2 어머님들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는데 막 이렇게 애가 막 어떻게 막, 고3 어머님들은 우세요. 뭐 약간 그 좀,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좀 이 3학년이라는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어느 정도 위로와 공감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른이 주변에서 해줘야 되는 건 좀 중심 잡아줘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연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부를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안 하니까 불안한 거고, 공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잘 보내, 약간 저는 거기에 좀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어머님들도 좀 그런 맥락을 이해해 주시면 아마 내년을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화목반으로 통합이 돼서 수토반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화목반으로 통합이 되면 이제 수토반 아이들이,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 어떻게 정착이 되게 할 거냐, 이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기존 화목반 아이들도 사실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대비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목표로 하는 거 대비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 건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1차적으로는 그 앞으로 펼쳐질 그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형 분위기에 너무 쉽게 젖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GSM에서 제가 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약속을 드리려고 한다라는 건데, 토요일날 클리닉 지금 1, 2학년 하고 있는데 아마 토요일 클리닉이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3학년 때 수업이 토요일날 주로 깔릴 거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작년에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클리닉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토요일 클리닉이 없으면 아예 클리닉을 안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일단 저는 수토반 아이들은 좀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토반 아이들은 수요일을 빼주세요. 수요일을 빼주세요. 제가, 왜냐하면 보통
공부는 태도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데 그 태도 중에 하나가 숙제인데 보통 숙제를 잘 못 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갈 때가 숙제가 빡빡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전 비워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목반 인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화목반은 좀 판단을 해주시고 수토반 인원들은 좀 반드시 좀 수요일을 빼달라. 수요일날 보내주시면 제가 숙제를 다 시켜서 보내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화요일에서 나간 숙제를 아예 다 시켜서 보내겠다. 공부라는 게 막 이렇게 뭐 대단한 깨달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쌓아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 숙제를 일단 1차적으로 잘 쳐내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잘 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요일을 빼주시면 제가 수요일 날 숙제를 그냥 화요일에서 목요일 날 나간 숙제를 다 해보려고 하니까 요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좀 이것저것 해봐야 되니까 욕심내서 이것저것 하실 수도 있는데 학기 좀 들어가고 이후에 좀 이렇게 판단이 나오시면 약간 시간표 여유 있게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시간표 이렇게 수업 위주로 짜시는 것보다는 이게 쉽지는 않고 아이들을 또 믿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결국에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야 되기는 해서 방향은 그쪽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수업을 자꾸 잡으시는 거는 저는 별로고 만약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과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뭔가를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과외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고3 아이들 제 과목뿐만 아니라 뭐 국어 같은 거 점수 안 나와서 고민하고 하면 제일 빠르게 반응이 온 게 과외 쪽인 것 같아서 그쪽을 제가 더 권장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이가 습관이 잘 안 잡히면 어쩔 수 없이 수업이나 과외 쪽으로 이렇게 강제성을 좀 붙여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본인 공부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계획을 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화목반 인원들도 뭐 가능하면 수요일 시간표가 비면 뭐 제가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건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3학년 아이들이 오히려 1, 2학년보다 시간표가 더 널널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면 이런 얘기 드릴 수 있는데 3학년 제가 1, 2학년 내신 수업 하니까 1, 2학년 내신 수업 이렇게 들어갔을 때랑 3학년 수업 들어갔을 때랑 아이들 표정이 달라요. 3학년 표정이 굉장히 해피해요. 3학년 표정이 물론 지금은 예외고 지금 9월, 10월 돼서는 3학년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긴장감이 엄청 나니까 10월 넘어갔을 때는 좀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는데 한 6월, 7월 막 이렇게 1학년 특히 뭐 1, 2학년 그 1학기 기말고사 막 이러면 애들 막 숙제 막 저희도 많이 내니까 막 학교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 와가지고 거의 시체처럼 있거든요. 3학년 수업 들어가면 이렇게 화기애애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애들이 제 생각에는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널널하니까 좀 1, 2학년 때 제가 못했던 거를 3학년 때 할 수 있겠다. 3학년 애들을 자주 불러가지고 숙제 다 시키고 이런 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다른 과목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막상 애들이 뭐 말만 번지르르하지 공부 잘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앞에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3학년 때는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 2학년 때도 뭐 이것저것 저도 성적을 내보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 이런저런 환경으로 잘 못했던 걸 3학년 때 좀 해보겠다라는 뜻이니까 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킬러, 준킬러 이런 문항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킬러 세 문제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좀 센스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밑에 준킬러, 뭐 특히 저 76점 여기까지는 아마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은 3등급 밑은 4등급부터는 사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3등급 중반까지를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성과가 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빨리 70 몇 점까지를 따라잡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새로운 공부가 거기 달라붙는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안 되면은 외우게 시켜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사실 내신 할 때는 워낙에 많은 걸 다루니까 내신은 지역적인 걸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외우게 시키는 게 좀 불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수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뭐 시험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미적분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수원 수투는 사실 나오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과 암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요일 날 수토반 인원들은 좀 반드시 나와서 숙제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화목반은 강제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주 1회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요. 주 2번 나오면 한 번은 내신 시험을 볼 거고 한 번은 모의고사 시험을 볼 건데, 모의고사 시험에 대해서 그 커트라인을 적용해서 제시를 좀 시키려고, 오히려 1, 2학년 때 못했던 건데 3학년 때는 뭐 이거는 뒤가 없으니까 3학년 때는 제가 제시를 좀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 요일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제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사실은 금요일 날 하루 더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 4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싶고, 제시를 그냥 수요일로 하려고요. 이거는 제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숙제가 더 급하면 숙제를 우선적으로 시키고, 제시 같은 경우에 그 틀린 문제 중에서 이제 급한 거 먼저 처리하면 되니까, 다시 안 시키더라도 그 중요한 거 먼저 처리하면 되니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나머지 화목반 인원들도 제시에 걸리게 될 가능성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시간표가 이렇게 너무 많은 걸로 꽉 차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유동성이 있는 시간표가 잡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수요일 말고 다른 요일을 저한테 그 공지해 주셔도 괜찮은데, 뭐 일단은 저의 그 부탁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시 기준을 잡으려고 하고, 이거 아마 점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초반에 시작할 때는 모의고사 70점 컷으로 제시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3등급이죠. 3등급 기준으로 일단 제시를 시켜보려고요. 그래서 더 잘하게 되면은 뭐 75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70점 기준으로 제시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치동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1, 2등급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좀 제가 제시를 시켜서, 제시가 단순히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풀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풀이 외우면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킬러급 제외하고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들을 이렇게 외우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크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학원 하나 더 잡으시는 것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요일에 대한 좀 일정을 고려해 주시고, 모의고사를 풀로 보는 경우 100분짜리 그 100점짜리 시험지 30문제짜리로 보는 경우에는 70점으로 하려고 하고, 제가 방학 때는 미적분을 다 안 배웠기 때문에 그 공통 22, 그러니까 수원수투만 있는 모의고사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 수원수투 모의고사는 74점 만점이거든요. 74점 만점이니까 50점, 6개 기준으로 그 제시를 잡아서 그 문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암기를 시켜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반이든 수토반이든 약간의 수요일에 대한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만약에 수요일이 좀 어렵다 싶으시면 다른 요일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뭐 거기에 맞춰서 좀 다시 설계를 해보면 되니까. 근데 일단은 계획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고, 올해 아이들 말씀을 좀 드려보려면, 지금 저희 고3 수능 한 2주 남아있는데, 이게 다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 다음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물론 약간 그 성적이 많이 오른 경우를 가지고 온 거기는 한데, 뭐 어쨌든 거짓말은 아니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수능 1학년 때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온 사례고, 지금 저 휘문고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아니면 하나예요. 아예 잘하는 구간까지 올라가 버려서 충분히 저는 3학년 때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3학년은 아이들이 공부를 생각보다 안 해서 바꾸는 것도 사실 그만큼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단대 보고 이 친구도 2학년 때까지는 아마 모의고사 1이 한 번도 안 나왔을 거예요.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 1이 한 번도 안 나왔을 거예요. 3학년 때는 계속 모의고사 1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저는 뭐 경험상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뭐 다양하게 있는데, 뭐 내신은 사실 우리가 뭐 워낙에 어려우니까 그런데,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다 1 맞는 거는 아니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1, 2학년은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3학년 때 모의고사 계속 100 맞는 거, 계속 1 맞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사례를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도 저희가 입시 결과가 되게 좋았는데 올해 사실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의대 이슈 이런 거는 저희 입장에서 호재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근데 안 갈 거면 대학이 한두 개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윗라인이 빠지니까 이렇게 뭐 서성한 갈 애들이 연고대 가고 약간 이런 효과가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 저는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내년에도 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드린 사례 중에 하나예요. 고1 때 모의고사 4, 요 두 번째 친구 모의고사 아니구나. 지금 3명 가지고 온 거네요. 그러면 1명, 2명 있고 세 번째 학생인데 1학년 때 모의고사 4 정도 맞던 학생이고 미적분 선행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지금 고1, 고3 올라가서 모의고사 계속 1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을 제가 좀 다른 학원에 비해서 미적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커리를 설계를 한 거라서 보통 이제 3학년 때 아이들이 수원수투는 잘 돼 있는데 미적분이 잘 안 돼 있어서 미적분에서 점수를 안 까먹어도 되는 걸 까먹는 게 되게 불필요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학생도 그렇고 미적분 8문제 중에서 보통 1개나 다 맞거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다 맞기는 쉽지가 않죠. 30번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많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제 하나 선에서 방어가 잘 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논술에 대해서 가끔 문의를 주셔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논술 합격자가 은근히 있거든요.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대치동에서 내신이 3등급 이내로 나오면 쓰셔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써라.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대치동에서 1, 2등급 나와버리면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꽤 붙습니다. 저 이거 거의 대치동 전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재고나 대치동 전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신으로 다져진 게 아마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실제로 제가 입시 치러도 얘 정시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논술로 붙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내신으로 한 3 이내 생각하면 종종 내신으로 붙더라. 그리고 내신으로 1, 2 뜨면 꽤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별도의 대비가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신 대비 잘 했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거다. 그래서 은근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이걸 생각하면은 더더욱 미적분 내신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는 있죠. 어쨌든 수원수투 미적에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미적분 내신을 좀 더 신경 쓰면 수리논술까지 생각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따로 학원을 다니시거나 뭐 문제풀이를 미리 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30번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수리논술이라는 게 뭐 대단히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30번 자체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호흡이 되게 길거든요. 모의고사 30번급의 문제는 이렇게 풀이 과정이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과정이 되게 길어. 한 4단계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풀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한 4번 정도의 뭔가 과정을 거쳐야 한 문제가 풀리는 건데 수리논술 문제들이 거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안 풀고 이렇게 한 3, 4단계에 걸쳐서 복잡한 과정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저는 아이들이 모의고사 30번 정도를 잘 풀 수 있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진 않고 나중에 뭐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학교 같은 경우에 뭐 기출문제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시험을 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3학년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 때 확통 기하 심화서 고급 수학 있는 경우 있죠. 확통만 상대평가고 나머지 절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 과목은 그냥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상대평가 과목인데 내신이 좀 좋은 편이다라고 하면 신경 써야 되겠죠. 상대평가 과목 확통이 3학년 때 있는데 지금 내신이 괜찮아서 관리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경 써야 되겠죠. 은근히 확통이 또 어려운 과목이라서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많이 안 할 거기 때문에 1, 2학년 때만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최소한의 그런 투입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기준은 저는 수업을 들어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확통이나 기하나 심화수학 고급 수업은 그냥 뭐 별도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유가 된다 그러면 한 권 정도 더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면 등급이 잘 나왔었어 가지고 뭐 이런 것도 다 연관되는 맥락에서 이제 논술이나 대학교 이후를 생각했을 때 필요한 거니까 뭐 사실 그렇다고 막 그 수원 수투 미적분 하듯이 공부할 여건은 안 되니까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지만 수업 듣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지 몰랐지만 국어 영어를 좀 미리미리 제가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도 수학을 지독하게 시키잖아요. 수학 등급 잘 나왔는데 의외로 통수 맞으면 국어 때문이었어요. 저희도 수학 뭐 100점, 96점 이렇게 맞아서 대학 잘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물론 잘 가지만, 왜냐면 수학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좀 이렇게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 이러면 국어 때문인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사실 저도 벌써 옛날 사람인가 싶은데 이해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국어가 왜?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수학이 어려웠던 시대니까 국어 막 97 막 이렇게 맞았었던 것 같으니까 옛날 시험 같은 경우에. 근데 아마 이게 영어 절대평가 이후인 것 같은데,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국어가 어려운 과목이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시대가 다른 거니까 국어가 어려운 과목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국어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근데 애들이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탐구 신경 많이 쓰던데 탐구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국어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영어는 개개인마다 상황이 좀 다르니까 뭐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수학 뭐 제가 하자는 대로 잘 한다고 하면 이렇게 국어 좀 미리 신경 쓰면 나중에 좀 어려움이 덜 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고3 때 유난히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다 못 봤거든요. 고3 때 이제 예전에 1, 2학년 때 다녔다가 이제 고3 되면서 뭐 대형학원 간다 해서 나갔던 아이들이 고3 때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좀 좋았던 애들만 일단 받을 수 있고, 왜냐면 제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면 사실 태도가 안 좋은 애들을 받고 싶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9월 지나면 저는 아예 안 받습니다. 9월 지나면 아예 안 받습니다. 9월 지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보통 9월 지나서 연락을 주는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적분을 계속 방치 하다가 9월 달에 아뜨거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는 건데, 그제 와서 미적분을 어떻게 해요? 제가 미적분을 1월 달부터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그제 와서 미적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작년에 이렇게 고3을 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소하게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행에 따라서 가는 그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뭐 양심에 저는 거스름이 없습니다. 이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수를 하려고 해도 한 번은 이렇게 제대로 해놔야 하는 거지, 이렇게 어설프게 이것저것 다 손대고 찍먹해 놓으면 재수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수를 하려고 해도 한번 진하게 해서 이게 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좀 해야 되는 거를 회피하지 말고 하자. 3학년 때 내신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도 어쨌든 충실한 과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재수생 하듯이 이것저것 못 부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요즘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느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봤고, 뭐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라는 게 어떤 건가.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중3 때는 제가 말을 조금 되게, 지난주에 중3 설명했는데 중3 설명에는 저는 유난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깨야 되니까. 중3 어머님들의 내신에 대한 기대를 깨야 되니까 3, 4등급 나올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항상 쉽지가 않은데, 뭐 제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고3 때는 뭐 사실 고3이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중3 상담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신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거는 사실 당장 이루기에는 무리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뭐 길게 봐서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려주세요, 힘들어요, 약간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단 얘가 훨씬 낫죠. 수능 1, 2등급 뭐 저 1등급 목표를 일단 하니까 내신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내신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넉넉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좀 감정 기복적인 부분, 그런 거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이렇게 너무 눈독 들이는 게 많아요.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찍먹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좀 통제가 잘 되면,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지 않고 할 거 잘 하면 사실은 요즘 대치동에서 수능 1 받는 거는 저는 넉넉하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중3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이제 다만 전제 조건은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고3이 되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졌기를 기대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공부하는 습관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죠. 그래서 반복을 좀 많이 시켜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하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많이 시키면 되고, 그리고 사실 뭐 이래저래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기말고사 남았다는 거죠.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의 시선이 내년으로 가요. 그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도 그렇고 내년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내신을 이렇게 뭔가 점프하고 싶은가 봐요. 뭔가 점프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내신 망한 거 그냥 내년 준비 잘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나 본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다. 이거 수능 과목인데, 수투 킬러 나오는 단원인데 이거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리는 좀 이렇게 울타리처럼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좀 그러지 말아라. 그거 좀 잘못된 분위기다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현실 도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안 좋은 분위기고 영향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남들이 굳이 나쁜 선택을 한다고 같이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례는 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뭐 사례는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 가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년에도 아마 지금처럼 현석쌤이랑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현석쌤이 개념 설명하고 제가 문제풀이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기 들어가면 현석쌤이 수원수투하고 제가 미적분 내신 담당하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3학년도 저는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형에서 관리를 안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방학 때 우리랑 그러니까 인강을 해볼지 대형을 어떻게 해볼지 이런 것도 좀 아이랑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도 무작정 이렇게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맛보기 같은 게 있으면 좀 찾아보셔도 되고, 뭐 어떤 레벨로 진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나랑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컨셉으로 가는 게 맞지, 대치동에서 제일 유명한 거 제일 어렵게 한다는 얘기라서 도움 안 될 때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어떤 강사를 한번 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인강이든 대형 수업이 됐든 좀 이렇게 상의해서 잘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뭐 내년에도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올해까지도 사실 책임감 있게 항상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게 점수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욕심만큼은 못했던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중에서는 성적 많이 올라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케이스도 있지만 많이 못 올려가지고 제가 어머님들 뵙기가 약간 민망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1, 2학년 때 내신 올리는 것보단 훨씬 할 만한 과제가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어쨌든 아이들하고 저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년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내년에도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없으시면 뭐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남으셔도 되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또 따로 연락 아마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